기출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이 적용되는 수사경찰의 근무부서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보면은 사이버문제수사부서 해당되죠. 과학수사부서, 교통사고사범수사부서 해당됩니다. 유치장과 호송출장소는 안됩니다. 자, 여기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한번 보면 사이버, 과학수사, 여성청소년사범수사부서도 가능하죠. 지하철, 또 생활질서사범수사부서도 되고 외사사범수사부서, 교통사고, 수사직무 관련 학과 이런 경우도 다 됩니다. 국민과학수사연구원 등 직제상 정원의 경찰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기관 이런 데는 파견을 나가겠죠. 수사경찰이 파견 나가는 경우에 수사부서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기타 수사경찰 파견부서가 되겠죠. 2번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상 수사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무 관련 금품 향수수 중대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경과를 해제해야 하죠.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 시비로 수시로 진정받는 경우 할 수 있다가 됩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5년간 연속으로 안 되면은 해야 하고 2년간 연속으로 안 되면은 할 수 있다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필수적으로 해제해야 되는 경우와 임의적으로 해제해야 되는 경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적으로 수사경과를 해제해야 되는 경우는 금, 오, 인 하는 호갱이죠. 금, 오, 인 하는 호갱이 있으면은 수사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금품과 또 인권침해 이걸로 징계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의적 해제 사유를 보면은 여기서는 금품이나 인권침해 외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죠. 그리고 5년간 연속해서 비수사부서에서 근무한 경우 임의적 사유는 2년간 연속이죠. 그리고 이제 징계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로 수시로 진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수 사유로 갱신을 안 했을 경우에 이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죠. 내용이 필수 사유와 임의적 사유가 있으니까 한 번씩 쭉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요. 수사경과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수사경과 발령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11월 달에 아니겠죠. 12월 달에 돼야 됩니다. 수사경과할 때 이것은 이렇게 암기를 했죠. 휴사경과 이렇게 해서 여기 막대기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11월 수사할 때 4가 나오니까 4월 이렇게 1년에 두 번 유효기간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달 말에 갱신을 해야 되니까 유효기간이 11월까지 끝나는 경우 그리고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달에 끝나니까 4월까지 그렇게 기간이 두 번 나눠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12월 1일부터 4월까지 갔을 경우에 4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2년간 연속 기피했다. 그러면은 임의 사유가 되겠죠. 5년 했을 때 필수 사유가 됩니다. 인권침해 편파수수 수시로 진정받았다. 수시로 진정받은 것은 임의적 사유죠. 수사경과자는 유효기간 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사 관련 직무 교육을 이수, 사이버 교육도 포함이 되죠. 언제든지 수사경과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휴직 등 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임용 결격 사유는 또 아두수로 암기를 했었죠. 공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위에다 써보겠습니다. 임용 결격 사유는 한복, 후파, 한복 뒤에가 파였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파였죠. 자선파. 그래서 공무원 영삼이가 아직 미성년이죠. 그래서 아주 젊습니다. 미성년 성 100만세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안 되겠죠. 복수 국적자인 경우 결격사유입니다. 후는 후견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피후견자가 되는 경우죠. 파는 파면이라든가 해임을 당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 당한 경우는 경찰 공무원은 영원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으로 선고를 받은 경우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으로 선고유예 중인 경우, 그리고 파산한 경우죠. 이 경우는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영은 횡령이 됩니다. 횡령 등으로 300만원 이상이죠. 3이 300만원 이상입니다. 300만원 이상으로 벌금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겁니다. 영삼이니까 2년이 되죠.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성 관련 범죄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성 관련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고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여기에 결격 사유가 있고, 결격 사유는 바로 당연퇴직 사유하고 연계해서 같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당연퇴직 사유 중에서 조금 결격 사유보다 완화된 것이 이 선고유예 중인 경우죠. 선고유예 중인 경우와 그리고 파산한 경우입니다. 선고유예는 금성, 횡령, 자선한 경우만 당연퇴직하죠. 자, 이것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품, 성, 또 횡령을 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이때만 당연퇴직 사유로 되어 있고, 파산도 무조건 하고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면책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혹은 취소가 된 경우, 이렇게 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당연퇴직이 되죠. 자, 이렇게 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사유 전체적으로 다 분명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임용 결격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국적법에 따라서 복수국적자는 임용 결격 사유가 되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후견을 받으면 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됐다. 이런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겠죠. 복권이 안 돼야 결격 사유가 되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공무원 영삼이 할 때 공무원 재직 중에 횡령을 했던 경우죠.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성범죄, 그리고 다른 또 성범죄에 대한 그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도교법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은 면접에서 거의 합격이 될 확률이 별로 없죠. 자, 성폭력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 100만세죠. 100만세, 3년이 지나지 않아야 되는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징계로 해임 처분받은 경우 3년이 지났던 지나지 않았던 해임 처분을 받았으면 무조건 하고 결격 사유가 되죠. 따라서 임용 결격 사유는 모두 4개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공무법에서 규정하는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서 옳고 틀린 것이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 감호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도 포함이 되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런 성폭력 범죄라든가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되겠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벌금형이 아니죠.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이것은 맞고, 자,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공무원 영삼이죠. 직무와 관련해서 횡령, 업무상 횡령 0, 3, 그리고 2가 됩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결격 사유가 안 되겠죠. 파면 해임 처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결격 사유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근무관계의 성립변동 소멸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징계에 의해서 해임 처분을 받았더라도 3년을 경과했다면 경찰 공무원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찰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돼 버리면 아예 될 수가 없죠. 강임은 하위직급의 임용으로 경찰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임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보직이 있어서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내 계급을 낮춰서 가는 거죠. 우리 경찰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직위에서 3년이 아니죠. 2년입니다. 감사관의 자격 조건을 보면 주로 3하고 많이 관계했었죠. 자, 3년 이내에 징계 처분이 있으면 안 되죠.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정통해야 되니까 3년 이상 그 해당 실무
경험 있는 사람 이런 조건이 있었죠. 여기서는 2년 이내에 다른 보직으로 갈 수 없고 대신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희망 보직으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경우는 모든 자격정지가 아니고 금성, 횡령, 자선한 경우만 문제가 되죠. 금성을 횡령을 해서 자선단체에 줘버렸다면 아주 큰일이죠. 이것도 틀린 내용이고, 그러면 모두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임용령에서 규정한 채용 후보자의 자격 상실 사유, 채용 후보자입니다. 채용 후보자가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 처분 받은 경우,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퇴학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좀 억울하겠죠. 이 경우는 채용 후보 자격 상실 사유가 아닙니다. 임용에는 임용 재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다, 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됐다. 그러면 졸업은 못하겠죠. 이런 경우는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안 되죠. 자, 다음 문제. 15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휴직, 직위해제, 또 징계에 의한 정직, 감봉, 견책을 받은 기간은 15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이때 견책은 들어가지 않죠. 견책은 어떤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뭐 넣고 싶어도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15기간에 산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휴직은 기간이 있고 직위해제도 기간이 나오죠. 정직도 1에서 3개월 동안 중에서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감봉도 1 내지 3개월 동안의 월급의 3분의 1을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다 나오죠. 견책은 기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면은 무조건 하고 틀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경찰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 계급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바꾸고 임용 예정 계급에 상하는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15 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이미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5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5 공무원을 정규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서 정규 임용심사위원을 둔다. 맞죠? 임용 재청권자는 15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서 정규 경찰 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 그러면은 정규 임용심사위원회를 심사를 거쳐야겠죠. 그렇게 해서 면직시키거나 면직 재청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15 임용에 대해서 옳은 것은 경정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맞죠. 그리고 신규 채용할 때는 15하고 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겠죠. 이렇게 그 날이냐 그 다음 날이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직위해제 또 징계에 의한 정직, 감봉 이런 경우는 15기간에 산입되지 않죠.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퇴직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했던 계급 채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치지 아니하고 15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 성적, 교육 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면직이나 면직 재청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임용권의 위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경사 또는 경장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경감, 경위로 신성에 해당되죠. 신성은 경감 또는 경위로 신규 채용하거나 경감 또는 경위로 승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경사 또는 경위를 승진을 시키면은 경감 또는 경위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한 경찰서 안의 전복권의 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위임할 수 있다죠. 위임할 수 있다와 위임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경찰 공무원 법에서는 대체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경찰에 어떤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서. 하지만 임용령에 보면 대부분이 위임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해야 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시경위에서 시도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도청장이 다시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이 경우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기본서에서도 몇 번 이렇게 강조를 했죠. 이 두 가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도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에 대해서 전복권을 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맞는 것이죠. 경찰청장은 이러한 소속 기관들 중에서 또 경정의 파전복 휴직이죠. 총경은 강정전복 휴직이고 경정은 파서르는 전복 휴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감 이하에 대해서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렸죠. 지금 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시경위가 시도청장에게 하는 경우, 또 시도청장이 서장에게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임용령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은 경찰청장이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임용권 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다시 자신의 권한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이미 위임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그 위임한 것을 되찾아오는 것이어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보면은 지금 1번도 틀렸고 또 3번도 틀렸죠. 틀린 게 지금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잘못된 것이죠. 원래는 임용령에서 이렇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올 초에 임용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위임한다로. 그렇게 개정된 부분을 제가 이 기출면제를 만들면서 좀 변형을 시켰어야 되는데 요거는 미처 체크를 못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하고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오표를 통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할 수 있다를 위임한다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정상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가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과 관련된 법조문은 임용령 제4조 3항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경찰공무원법 임용령상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 소속의 총경상 경찰공무원은 청장의 추천을 받죠. 그리고 행자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기 때문에 행안부로 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는 말이죠. 경정 이하에 대해서는 청장이 임명하는데 다만 경정에 대한 신승면은 경찰청장이 제청을 해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자, 여기에는 지금 장관이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 경우는 장관이 안 들어가죠. 우선 경찰청장이 제청을 할 수 있는 경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청장이 제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방금 나온 이거죠. 경정에 대한 신성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제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징계에 있어서 경찰청장이 제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냐면은 총경, 경정, 총경, 강정이죠. 이 경우와 경무관 이상의 경징계를 할 때는 경찰청장이 제청을 합니다. 이렇게 경정 신성명과 징계로 대통령에 제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만 제청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장관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이 문제가 또 조금 디테일하지만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경정에 대해서 신성명할 때는 이때 장관을 거치지 않습니다. 경정이기 때문에 좀 가볍다고 보고 장관을 안 거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계급정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특사, 비리 이렇게 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4년 연장할 수 있고 비상사태에서는 2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총경과 경정에 대해서 연장을 할 때는 장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찰청장이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 경우와 또 이 경우가 장관을 거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래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죠. 사망을 했으면 그 다음 날에 하죠. 이 문제는 몇 번 나왔을 거예요.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전환받에 따라서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개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된 것은 법에 따르면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임용령은 대부분이 위임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11번 경찰공무원법상 임용에 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총경 이상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제청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하죠. 방금 봤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계급을 할 때는 시보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장은 채용 또 간후보 공개 경쟁에서 부정행위 했을 때는 당연히 무효를 하고 그때부터 5년간 오랫동안 시험을 못 보도록 하죠. 이 경우 나왔으니까 또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운전면허 시험에서 부정행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2년간 응시가 결격이 되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임명할 결혼한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죠. 당연히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검찰공무원 법과 임용령상에서 임용에 대해서 옳은 것은 휴직, 직위해제, 또 감봉, 견책. 견책은 안 들어간다고 했죠. 기간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15에 안 들어갑니다. 경정으로의 신성면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장이 제청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장관을 안 거치고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바로 해버립니다. 맞는 말이고, 징계에 의한 파면 해인을 받았다. 그러면은 영원히 될 수가 없죠. 맞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통지서에 적힌 그 날짜에 임용된 것을 보는데 사망했다 하면은 그 다음 날이 되는 것이죠. 여기도 그 날이 나왔네요. 총경은 강정 전복 휴직이죠. 강정하고 전복하고 먹고 휴직을 합니다. 경정은 파사르는 전복 휴직을 먹죠. 이 경우는 이제 경찰청장이 하는 것이죠. 원래는 대통령 사안인데 특별히 이런 경우는 경찰청장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은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13번 임용령상에서 인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3 내지 7명 여기서 이제 인사위원회에 관해서 나왔네요. 자, 인사위원회는 자생문을 열고 고인인했죠. 자문기관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일반적인 경우죠. 5 내지 7명입니다. 3 내지 7명 이런 내용은 우리 경찰학에서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총경 이상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장이 임명하죠. 경찰청장이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회의는 제적가방수 출석에 출석가방수 찬성을 한다. 맞습니까? 재과찬이 있죠. 재과찬은 추승 보임몸을 재과찬 두 번 칭찬했습니다. 추는 위추위가 되죠. 위원추천위원회 그리고 승진위원회 보상금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적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틀렸죠. 경찰청장은 공무원 임명에 관한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임용령상이죠. 임용령상에서는 대부분이 위임한다로 되어 있죠.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시경위가 시도청장에게 하는 것, 또 시도청장이 경찰서장에게 하는 것, 그것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임한다 했으니까 경찰청장이 하는 것은 위임한다가 맞습니다. 맞는 거죠. 자, 시도청장은 소속 경감위와에 대해서 전복권의 경찰서장에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것이죠. 임명권 위임을 받은 시도청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승진시키려고 할 때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경감 또는 경위를 승진시키려고 할 때 이것은 아니죠. 경감 경위에 대한 신승인데 경감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경감 경위로 승진시키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경감 경위를 승진시켜버리면 경정 또는 경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법상 임용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총경의 휴직, 총경은 강정, 정복, 먹고 휴직한다 그랬죠. 경찰청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경의 강등, 총경, 강정은 경찰청장이 하겠죠. 그리고 총경의 복직, 강정, 전복 먹고 휴직한다고 했으니까 복이 들어가니까 경찰청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정의 면직, 경정의 신성면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그것도 맞고 경정으로의 승진, 경정의 신성면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하게 되겠습니다. 총경의 정직, 강정, 전복, 휴직이니까 총경에 대한 정직은 청장이 하겠죠.
이렇게 되면 바르게 연결된 게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경찰 공무원 법과 임용령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정 이하 공무원은 청장이 임용한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다만 경정으로의 신승면은 청장이 제청해서 장관을 안 거치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혹은 동일한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결격 사유를 말하는 것이죠. 한복우파, 자선파 할 때 자격정지에 대해서 선고를 받았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가 해당됩니다. 이거 맞고, 일반 경과, 수사, 보안, 항공, 정보통신, 경과 중에서 총경계급의 경찰공무원에 부여할 수 있는 경과의 수는 몇 개인가 하는 문제인데, 일수보특, 항정살 이렇게 암기를 했죠. 일수보특, 특수부위는 항정살입니다. 항정살 이렇게 경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사경과와 보안경과는 총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경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경과는 일반 경과와 특수경과뿐이죠. 특수경과 중에서 이제 항공, 정보통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3개가 되는 것이죠. 이게 틀렸습니다. 경장에서 5년 이상 근속자는 경사로 근속할 수 있다. 자, 근속이 4, 5, 6.5, 8년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경차는 5년입니다. 맞는 말이죠. 다음 문제. 경찰 공무원법상 안에 들어간 숫자는, 이건 간단하죠. 계급정년은 치안관부터 하면은 사육은 일일이 식사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암기했죠. 이 전부 다 더하면은 1번이 답이네요. 35가 나올 겁니다. 근무성적 평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총경 이하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되고 그 결과는 승진등 인사관리에 반드시 반영해야겠죠. 근무성적 평정 시 주관요소, 제2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수는 20, 우는 40, 양은 30, 간은 10%의 분포 비율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맞는 말인데 단서가 하나 있죠. 여기 가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에 대한 분포 비율을 양으로 옮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 가를 안 주게 되면 이제 양이 40이 되겠죠.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2, 4, 3,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암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간단하게 아두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2, 4, 3, 1이 됩니다. 이사하는 데는 보통 3일 걸리죠. 이사가기 전날에 짐 좀 싸야 되고 또 이사하는 날, 이사가고 난 다음에 짐 푸는 날까지 해서 이사에는 3일이 걸린다. 이렇게 해서 2, 4, 3일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죠.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아니고 완료가 되고 나면은 해당 대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 예측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이 됐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평정을 할 수가 있고 근무평정은 1년에 한 번 하죠. 그리고 평정년은 3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청장은 채용 또 경찰 간부 공개경쟁시험에서 부정행위 나왔습니다. 이때는 5년이겠죠. 총경 이상에 대해서는 청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다만 총경의 강정, 전복, 휴직이죠. 이런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 또 전지사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치안감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치안감이 아니죠. 경무관에서 나눠집니다. 경무관 이상 그리고 총경과 경정 이렇게 두 개가 나뉘는 것이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급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특사비리입니다. 특수부분에 대한 총경과 경정은 4년을 연장할 수 있고 비상사태에서는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사에 비리가 있으면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부문은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수정 외보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에 근무하는 총경과 경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또 비상사태에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이때는 계급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겠죠.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는 장관과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을 해주면은 경찰청장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 됩니다.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승인만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은 총경과 또 경정에 대해서는 장관이 안 들어갑니다. 총리만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죠. 이런 것을 시험에 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치안감이란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뭐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사 비리할 때 이 특수 부분에서는 총경하고 경정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만 경과가 있잖아요. 비상사태에서는 경정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된다는 것, 이것도 함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장을 경사로 근속하려면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해야 된다. 4, 5, 6.5죠. 그러니까 5년이 되겠죠. 경찰 공무원 정년이 된 날이 1에서 6에 있으면 6월 30일 날 하고 하반기는 12월 30일에 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경찰의 대우 공무원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 실무종합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우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는 그 공제 실무종합에서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것은 패스를 해도 되겠습니다. 올해 개정판 실종에서 이게 들어가면 그때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채용 대비해서는 기출문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대우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4.1%를 주거든요. 1%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4.1% 수당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우 공무원은 총경 이하 공무원으로서 해당 급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게 계급별로 조금 나뉩니다. 총경과 경정은 7년 이상 있어야 대우 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5년 이상에 대해서 대우 공무원 자격이 됩니다. 징계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수당을 감액해서 지급하지만 휴직 한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때도 감액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우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되거나 혹은 강등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당연히 상실이 되겠죠. 여기서 맞는 말이고, 매 분기 말 5일 전까지 대우 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기가 아니고 매달 이것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매달 5일 전까지 선발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를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달 첫 달 1일에 일괄해서 대우 공무원으로 발령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휴직 사유와 휴직 기간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휴직 나왔죠? 자, 휴직 나오면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먼저 직권휴직이 있죠? 직권휴직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직권휴직은 생로병사법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직권으로 생로병사법이 되겠습니다. 생사불명,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소재불상이 되니까 석 달이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경찰 공무원인 경우에는 경고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연장이 됩니까? 실종 선고 받는 날까지, 이때까지 연장이 되죠.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생사나 소재 불명하면은 3개월까지 직권휴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경공법에서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종 선고 받는 날까지 그렇게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노는 노동법이죠. 노동 전임자로 하는 경우, 병원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을 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 1년이 되죠. 1년 플러스 1년이 됩니다. 1 플러스 1이 됩니다. 사는 군복무가 되죠. 군복무 할 때는 그 기간 동안 있어야 되고, 기타 법령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생로병사법이 사유가 되고, 의원휴직 사유를 보겠습니다. 의원휴직은 의원에서 간호한다 그랬죠. 간호하는데 칸을 조금 내렸어요. 자연 출산을 채용할지 혹은 제왕제결을 갈지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했습니다.
간호 중인데 자연 출체, 위동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고, 본인이 아플 때는 직근휴직을 하지만은 가족 등이 아프면은 간호를 사유로 의원휴직을 할 수 있죠. 이때는 1년 단위로 하는데 재직 중에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는 자기개발 또 연구가 되는 것이죠. 여는 연수가 됩니다. 여기서는 연수고 위에는 연구입니다. 출산휴가 채용됐을 때, 채용은 민간기업에 채용되는 것이죠. 만약에 국제기구라든가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채용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민간기업에 채용되는 경우만 어떤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이죠. 유학하는 경우, 동반휴직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해외로 나가는 것이죠. 기간은 처음부터 1, 1, 2, success를 암기했죠. 석이 3이죠. success 이렇게 3333이 됩니다. 이때 유학이나 동반휴직이 했으면 플러스 2가 되죠.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요.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만 8세나 혹은 초2까지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암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은 천재지변이나 전지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는 3개월이죠. 생사 소재 불상 이렇게 해서 불상이 나오니까 3이 됩니다. 이때 이것하고 조금 구별해야 될 것이 강론에 가면 보안에서 피보안 관찰자에 대한 소재가 불명할 때는 집행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1개월이죠. 이때는 1개월인데 여기서는 3개월이기 때문에 서로 바꿔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이것은 피보안 관찰이죠. 피보안 관찰은 여성의 생리 주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피보안 관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 대학, 다른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이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은 그 채용기간까지 의원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인 다른 민간기관 이런 경우에는 2년이 아니고 3년이 되는 것이죠. 국외 유학, 해외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3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틀렸고,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할 때, 연수는 2년이죠. 연구는 1년이고, 외국에서 연수를 하거나 동반할 때, 동반휴직은 3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아니고 2년이 되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또 연구, 자기개발, 이 경우는 1년이 되죠. 연구는 1년, 연수는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에 대한 것은 공무원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으로 생사, 소재, 불상이 되죠. 3개월 맞습니다. 공무원이 국외에 유학을 했다. 이 경우에는 3 플러스 2가 되죠. 3 플러스 2가 됩니다. 휴직 기간 중에 사유가 없어진다면 지체 없이가 아니라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의 연구, 자기개발은 1년이죠. 연수는 2년이 되고, 휴직 사유와 기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앙관서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에서 연수하는 경우에는 3년이 아니고 연수는 2년이 됩니다. 병력법에 따른 병력 의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야겠죠.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출산 휴가가 되는데 자녀 1명당 3년 이하로 하죠. 그리고 외국에서 근무하는 배우자에 대한 동반은 3 플러스 2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위해제는 해체로 생각을 해야 되죠. 해체. 무엇을 해체하느냐? 금, 성, 고, 중기가 오래되면은 능력이 부족하겠죠. 능력 부족하면은 해체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금품이나 성 관련해서 조사 중 혹은 고공단에 있죠. 고공단의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이 적격심사 사유로 해서 직위해제를 받을 수가 있고, 중징계 요구 중인 경우 그리고 기소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약식 명령이 제외되죠. 약식 명령은 벌금형만 나오기 때문에
벌금형 때문에 직위 해제까지는 하지 않겠죠. 또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직위 해제가 나오면은 봉급이 감액되는데 그 경우도 같이 또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급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감액이 되는데 사유가 금, 성, 중, 기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50%를 감액하죠. 이후에 3개월 후에도 개전에 정이 없으면은 30%로 이렇게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고공단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70%를 주죠. 그렇게 했다가 3개월 후에도 개선이 안 되면은 이제는 40%로 이렇게 감액이 됩니다. 능력 부족한 경우는 처음에는 80%를 받죠. 좀 많이 받다가 3개월 후에도 개선이 안 되면은 징계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서 바로 직권 면직이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직권 면직이 되어버리면은 월급을 하나도 못 받게 되죠. 빵이 됩니다. 이렇게 직위 해제가 나오면 해체가 되는 이 사유와 봉급 사유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보면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 이런 경우에는 3개월 내에서 대기 명령을 하죠. 이 경우는 3개월만 됩니다. 다른 사유는 이렇게 기간이 정함이 없죠. 금품이나 성 때문에 조사 중이다. 이러면은 조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3개월 뭐 이런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봉급에 있어서는 3개월 동안에 개선이 안 되면은 30% 40% 이런 식으로 되지만은 그 직위 해제가 되는 기간 자체는 제한이 없는 것이죠. 조사가 끝나봐야 되니까. 그리고 중징계를 요구된 경우도 그 징계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죠. 기소가 된 경우도 또 재판이 나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죠. 다만 능력 부족한 경우는 이 경우는 3개월 내에 대기 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개선이 안 되면은 바로 직권 면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에는 직위해제 대상이다. 감봉은 경징계 대상이죠. 안 되고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직위해제는 휴직과 달리 제재적인 성격일 때는 보직이 해제이죠. 복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7번. 직위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위 해제는 휴직과 달리 제재적인 성격을 띠는 보직의 해제이고 복직이 보장이 안 되죠. 직무수행 능력 부족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기 명령 중에서 향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죠. 그렇게 해서 직권 면직이 시킬 수 있다. 맞죠? 직위 해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에 포함되지 않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했다. 아니하기로 의결했으면은 최저 근무 연수에 포함을 시켜줘야겠죠. 이건 맞는 말이고. 자, 국가공무원법, 고공단이죠. 고공단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격 심사 요구를 받은 자. 이런 경우는 직위 해제가 되는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처음에는 70% 받다가 이후에는 40%로 이렇게 감액이 됩니다. 3개월 후에 봉급의 40%를 지급하게 되겠죠. 다음 문제. 자, 직위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포함하지 않겠죠. 약식명령은 벌금인데 단순히 벌금 받는 것 때문에 직위를 해제하는 것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에 필요한 경우 본인이 아프면은 직권 휴직이 되는 것이죠. 가족이 아프면은 본인이 간호를 위해서 그때는 의원 휴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직위 해제에 대한 사유가 아니죠.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 3개월 내에서 대기를 명한다. 맞죠? 그리고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되면은 당연히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법상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동의는 좀 애매한 경우에 동의를 하게 되죠. 직위 해제로 대기 명령 받은 자가 근무 능력이 부족하다. 이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경찰공무원 성적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 이런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죠. 동의를 받아봐야 됩니다. 휴직 기간이 끝났거나 복귀하지 않았다. 자, 복귀하지 않은 경우는 좀 객관적인 사실이죠. 이 경우는 정복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원래 정복하는 사람은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죠. 정은 정원 조정,
이런 경우로 조직이 개편되는 경우죠. 휴직하고 복귀하지 않은 경우. 자는 자격증 취소입니다.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채용했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더 이상 변호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는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복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시고요. 직무 수행에 위험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성격, 도덕적 결함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겠죠. 동의를 받아봐야 됩니다. 다음 문제. 경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 공무원은 자기가 담당할 직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죠. 이를 방해하면 형법상 공직방해 됩니다. 경찰 공무원의 위법,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됐다. 그러면 소청이나 행정쟁송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질병이나 이런 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때는 그 유족 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을 해야겠죠. 경찰 공무원의 특수한 권리로서 무기휴대. 무기휴대는 어디 있습니까? 경찰 공무원법에 있죠. 공무원법. 그리고 무기의 사용은 경지법에 있습니다. 경지법. 자, 이렇게 되면은 휴대는 경찰 공무원법에 있는 것이죠. 사용은 경직법에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사직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죠. 휴무날 무기를 사용하면 사직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의무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된 특수한 것으로 제복 입고 거지직을 하면 안 되겠죠. 국가공무원법 직무상 의무겠네요. 종친복지법이라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 보면은 민지, 술, 여신 이런 규정이 있죠. 근무 중 음주 금지, 술, 민사분쟁, 개입 금지. 품위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에 있죠. 신분상 의무로서 예단청 비정품으로 못하죠.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단청 비정품으로 못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법무규정에 나온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민사개입 금지, 그리고 지정장소 이탈 금지죠. 술 먹으면 안 되고, 여는 여행 갈 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행은 그 관외 여행이죠. 2시간 내에 복귀하지 못할 때 휴무날 등에서 그럴 때는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는 신고인데 이때는 상사에 신고를 하죠. 자, 상사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신규 채용이라든가 뭐 승진, 전보나 뭐 파견 이런 경우에도 상사에게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기관장과 상사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공직자윤리법에 뭐 재산 등록 공개, 선무신고, 취업금지 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법상 의무는 모두 몇 개인가? 경찰 공무원법상에는 제복 입고 거지직 금지죠. 보면은 제복 입고 거지직 금지 이렇게 2개가 되겠네요. 밑에 이 지도 나오지만은 이 경우는 방금 본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 나옵니다. 그 국가공무원법상에는 직장 이탈 금지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의 의무. 이 앞에 법이 어떤 법인지 이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정여를 받을 때, 정여는 영예나 정여 이렇게 되어 있죠. 영예나 정여를 받을 때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정여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여의 범위가 나오지 않고 일반 개괄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경우에도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뭐 그런 의문은 듭니다만, 아무튼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에는 보면 영예나 정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취임할 때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맞고,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직장 이탈 금지는 상관이죠. 기관장이 아닙니다. 이 상관과 기관장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직장 이탈 상관하는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상관이 되는 것이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우에 간접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아니죠. 직접이나 간접이나 사례 정여
향응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상에 규정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렴 의무에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서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례 정리 향응을 받을 수 없는데,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상관이죠. 이때는 상관에게 정리하거나 정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정려죠. 이때는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소속 상관이 종교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했다. 이에는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조법상 경찰 공무원은 구체적 사건 수사 관련해서 상관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할 수 있죠. 자, 이것이 규정된 것이 경조법입니다. 경조법이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죠. 이의제기가 규정된 규정은 경조법, 경조법에서 민효 인정 이의제기했다, 그렇게 암기했죠. 경조법 행동강령 그리고 범죄수사 규칙에 이의제기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모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상 휴무일에 2시간 이내에 복귀 못할 것 같으면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죠.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복무 규정상 기본 강령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이게 기본 강령이 있는데, 자,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죠. 복무 규정의 기본 강령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사정, 규단, 책성, 이렇게 암기를 했죠. 사는 사명감, 그리고 정신, 규율, 단결, 책임, 성실, 청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6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명,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이렇게 되면은 단결에 좀 가깝겠죠. 이것은 단결입니다. 자, 정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신제,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안질, 생신제, 공안질에 대한 것은 경찰의 임무하고 좀 관계가 되죠. 임무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이게 사명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위에 사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규율, 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 성실 청렴은 따로 있죠. 책임, 창의 노력으로 완수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지나치기는 쉬운데, 그래도 이걸 한번 보면은 뭐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명은 경찰의 임무하고 좀 관계가 되죠. 그래서 생신제, 공안제 이렇게 나오고, 정신 이렇게 나오면은 뭐 포고, 봉사, 정의의 정신 이런 말이 나오죠. 규율이니까 법령 준수, 직무상 명령 복종 충분히 연상할 수 있습니다. 단결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책임은 책임 이런 말이 나오죠. 성실, 청렴 마찬가지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그 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고, 사명만 조금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기본적으로 사정, 규단, 책성 이것만 잘 암기를 하면 그 내용은 그 항목에 따라서 구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복무 규정에 대해서, 자, 경찰 사명, 사정, 규단이죠. 규단, 책성이 되겠습니다. 이 2가지를 바꿨네요. 그래서 틀렸고, 공무원은 직위 직권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민사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민지순례신이죠. 그리고 포상휴가는 1회에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 공휴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1일 휴무, 또 당직 철회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허가해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이죠.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직무장소 외의 근무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신규 채용, 승진, 정보 이런 경우에는 소속 상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부당하게 민사 개입을 해서는 안 되고, 휴무일 등의 근무시간 외에 2시간 내에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 관외 여행이죠. 이때는 신고하는 것이죠.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면은 이제 상사와 기관장에 대한 구분이 있죠.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권리의 의무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을 받게 되면은 수사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물은 미국 달러로 100달러, 우리나라로 10만 원입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 기간에 취업할 수 없는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그 부서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그런 확인을 받으면 되겠죠. 취업심사 확인을 받으면은 취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보상법에 따른 이것은 소멸시효죠. 소멸시효가 이제 5년이 되는 경우가 있고 3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요부재간입니다. 요부재간. 요부는 아주 요염한 여자를 얘기하죠. 이러한 요부가 재간을 부리는 것은 젊은 때에 하나니까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3년, 그 밖이 5년이 되는 것이죠. 요부재간은 짧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소멸시효에 대해서 주로 3 또는 5와 관계되는데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징계 종료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징계는 파도치는 해변에 강정마을에는 감귤이 유명하죠. 맞습니다.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를 하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렇죠. 3개월 동안 고정해서 정직이 되어버립니다. 정직 플러스 한 계급 강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수는 그 기간 동안의 전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징계에서 파면을 당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이 5년 이상의 사람은 퇴직급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또 5년 미만의 사람은 급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3분의 1 이런 말은 없죠.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간 때문에 좀 위에서 하겠습니다. 징계 종류는 파도치는 해변에 강정마을에는 감귤이 유명하다. 감견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중징계가 되고 밑에가 경징계가 되겠습니다. 봉급은 이제 급여가 있고 수당이 있죠. 순수가 급수 이렇게 됩니다. 파면은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또 5년 미만 근무한 경우 이렇게 나뉘죠. 이때는 급여는 2분의 1을 감하고 수당도 2분의 1. 하지만은 5년 미만에서는 4분의 1을 감하죠. 그리고 2분의 1을 감합니다. 해임의 경우도 금품이나 향응수수로 한 경우는 또 5년 이상과 5년 미만으로 이렇게 또 나누죠. 이때는 위에 것에 이제 곱하기 2를 한 것이 아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4분의 1, 또 4분의 1, 이제는 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강등은 3개월 동안에는 무조건 하고 정직이 되죠. 그래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급여가 아예 제로가 됩니다. 정직은 1에서 3개월이죠. 이 기간 동안에 일을 못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급여가 안 나오고 감봉은 1에서 3개월 동안에 급여의 3분의 1만 감하게 되죠. 그리고 승진이나 승급에 대한 또 제한도 있는데 이런 강등과 정직에 대해서는 18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됩니다. 1828 하겠죠. 그리고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성 소음인 경우 금성 제품에서 소음이 자꾸 나면은 6개월 동안 AS를 받아야 됩니다. 자, 6개월이 더 추가되죠. 모든 경우에. 금은 금품, 성 관련 소곡 행정이죠. 그리고 음주운전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두고 쭉 이어서 써나갈 수 있으면은 암기가 제대로 된 겁니다. 자, 아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금품 향수수로 해임이 됐다. 그러면 5년 이상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4분의 3을 지급하고 자, 이 부분이 헷갈리죠? 4분의 1을 감하기 때문에 4분의 3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년 미만인 경우는 8분의 1을 감하기 때문에 8분의 7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빨리 읽으면은 8분의 7 이렇게 해서 틀린 복인 줄 알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표가 있으니까 이 표를 보고 쭉 정리를 하시고
이 징계권자에 대해서도 같이 한꺼번에 앙비를 하면 좋겠죠. 여기서 보면은 경찰청장이 하는 것이 총경강정이죠. 그리고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 경징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한다. 그렇게 처음에 정해두고 난다면은 그 위로는 청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으로 가고 아래는 시도청장 등 소속기관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공무원 징계령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징계된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죠. 30일 일이고 30 플러스 30입니다. 징계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 말이 틀렸죠. 징계를 요구한 그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지 그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연장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 30 플러스 30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서, 이것은 5일 전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징계받으러 5.3 그렇게 했죠. 징계받으러 5.3. 징계위원회는 5일 전에 도착해야 되고 감찰 조사를 할 때는 3일 전에 도착이 되면 됩니다. 징계받으러 5.3. 징계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하다. 그러면은 관보에 개절을 해야 되는데 징괘심하죠. 징괘심하기 때문에 10일이 되겠습니다. 징계 의결을 요구한 자의 경징계 이렇게 했으면은 집행은 15일입니다. 중징계도 마찬가지로 15일 내에 하게 되죠. 물론 이때는 임용권자에게 제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좀 차이가 있었지 기본적으로 날짜는 15일로 갔습니다. 따라서 징계와 관련해서는 날짜가 대부분이 전부 다 30일로 되어 있죠. 다만 다른 것이 소청위원회에서는 소가 나오니까 60일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은 장만한다 그랬죠. 그래서 장만은 숫자법으로 15가 됩니다. 이렇게 30, 60, 15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30이라고 했습니다. 아래에 이렇게 기관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30이고 60이 있고 15가 있죠. 자,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징계위원회는 의결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야겠죠. 징계적 의결을 요구받았을 때 30 플러스 30입니다. 그리고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관보에 게재하고 징괘심하죠. 10일입니다.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죠.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습니다. 가반수석과 주석위원 가반찬성으로 의결을 하되 의견이 나뉘어서 가반수가 안 될 때는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수에 차례로 더하여, 말이 좀 어렵습니다. 가장 불리한 의견에다가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은 좀 유리한 의견이죠. 그렇게 더해서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이 만약에 7명이 있다. 그런데 파면에서 1명이 투표를 했고 해임에서 1명을 투표했고 강등에서 2명을 투표했다. 그러면은 가장 불리한 의견이 파면이죠. 그 다음 불리한 의견이 해임이 됩니다. 플러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해서 이렇게 해서 4명이 나왔죠. 이제 7명 중에서 과반수니까 반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4명이 되는 이때가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강등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징계령 이런 규칙상 감독자의 참작 사유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임 기간이 1개월 미만이다. 참작을 해줘야겠죠. 업무 매뉴얼에 대한 것. 매뉴얼은 감독자가 아니고 행위자에 대한 것이죠. 매뉴얼은 감독자보다는 좀 행위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하직원의 업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발견해서 조치를 했다. 당연하고 평소에 철저히 교양 감독했다. 그러면 참작을 해줘야겠죠.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제 사유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뉴얼 이런 것들은 행위자고 사전에 발견했다. 1개월 미만이다. 평소 감독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이런 것들은 감독자 참작 사유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옳고 그름이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3 내지 7명.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번에 바뀌었죠. 5 내지 7명입니다. 3 내지 7명 이런 규정은 지금 경찰학에서는 없습니다.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을 구성하고 보통 징계위원회는 1명을 포함해서 5 내지 7명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통 징계위원회가 있고 중앙징계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인원은 보통하고 중앙은 둘 다 똑같이 11에서 51인으로 구성을 하되 실제 의결을 할 때는 5 내지 7명으로 구성을 하죠. 자, 위원장 포함해서 5 내지 7명인데 이게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위원장과 플러스 기관장이 지정을 하는 4 내지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이 지정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징계위원회는 경감 이하에 대해서 하죠. 그리고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정, 총경 이렇게 징계를 하고 국무총리 여기서는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 징계를 합니다. 징계위원회 자격 중에서 특히 중앙징계위원회 자격이 좀 중요하죠. 중앙, 총, 정, 열, 임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이런 게 있었죠. 고시본조, 중앙총정렬임. 고시본조는 중앙에 총정렬해야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앙총정렬할 때 총은 총경 이상, 또 정은 정교수 이상이죠. 열은 10입니다. 법검변은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간위원장에서도 인사나 감사 등에서 임원급에 있었다면은 또 민간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정렬임으로 암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정도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 공무원이 관련됐다. 그러면은 바로 위에 상급 경찰기관에서 심의하겠죠.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받은 징계위원회는 30 플러스 30인데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30 플러스 30이 되고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했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바로 서면 심사로 징계 의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은 출석 통지를 관보에다가 게재를 하고 10일이 지나면은 징계심하니까 효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문제 지문을 좀 잘 보면은 게재일 다음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야비하게 문제를 냈습니다.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돼야겠죠. 다음 날이 아닙니다. 왜냐면 관보에 게재했으면 그날도 효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카운터를 해야죠. 그 다음 날부터 카운터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틀린 지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징계대에서 옳은 것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정 이하, 경정이 아니죠. 경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3명이 아니죠.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규정상에는 위원장 플러스 기관장이 지정하는 4 내지 6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징계대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30일이죠. 그리고 요구한 경찰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30일입니다. 패턴이 똑같죠.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포인트가 바로바로 눈에 보입니다. 자, 징계위원 중에서 친족이나 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제척 사유가 되는 것이죠. 안 되고 못한다, 맞고.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는 평소 행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기출됐기 때문에 포인트를 바로바로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경찰 공무원의 권익 보장, 성희롱 성폭력 건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 승진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맞습니까? 신고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경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됐습니다.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떤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은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임용권자 등은 이렇게 신고를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를 할 수 있음에가 아니라 조사를 해야겠죠. 반드시. 그리고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은 수사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자, 임용권자 등은 조사기간 동안에 피해자 등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래 보면은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근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겠죠. 다음에 임용권자 등은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사실이 확인이 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교육훈련 등 이런 파견 근무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할 수 있다 해야겠죠.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너 교육 좀 갔다 와라, 혹은 뭐 어디 파견 좀 갔다 와라,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징계 처분과 그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직은 1에서 3개월이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공무원 신분은 보유를 하죠. 직무에는 종사를 못하기 때문에 보수는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을 감하는 것은 감봉이 되겠죠. 소청에 대해서는 취소 명령, 변경 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소청심사위원회가 직접 자기가 취소하거나 혹은 변경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해당 기관에다가 이런 것들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면은 그 기관에서 그러한 결정을 할 때까지는 기존에 했던 그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 이제 종전에 행한 징계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취소나 변경 명령에 따라서 바꾸게 되면 그때 변경이 되겠죠. 자, 소청심사위원회가 사건을 심사할 때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청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이죠. 주지 아니했다면 이것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에 다른 비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원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른 중한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중한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조건 하고 소청에서는 갖거나 경한 징계로 가야 되는 것이지 더 중하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경찰공무원을 징계 처분할 때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들은 공무원이 불복을 한다. 그러면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되죠. 경찰 공무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서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 또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틀립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반드시 소청을 거쳐서 소송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이 기간을 놓쳤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청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 이 소청은 제기를 해놓고 이 소청에서 깨지더라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징계 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른 비사실이 발견이 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말이 있는데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소청 단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상당히 속기 쉬운데 착각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인사혁신제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 심신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맞죠? 이게 신분보장 조항인데 소청심사위원회는 금고 이상 형벌이라는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위원회에서도 신분보장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국경이나 시경위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 형벌이나 하는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단순하게 신체 정신적 장애 뭐 그런 말만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내 7명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인 이상인 비상임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상당히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겠죠. 상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고공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급살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비상임위원은 될 수 있으나 틀렸죠. 상임위원은 될 수 있지만 비상임위원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처분을 잊기 전까지는 종전에 징계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해야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된 것은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에서 3년 이상. 자, 이 말이 틀렸죠. 삼겹살 냄새가 부오입니다. 부오. 오가 되는 것이죠. 소청에서 소가 나오니까 소 삼겹살 냄새가 부오 이렇게 했습니다. 삼겹살은 상급 이상 또 3년 이상 고공단에 있었던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국회 사무처, 법원 행정처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내에 7명으로 상임위원이 아니라 이 경우는 비상임위원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기관들은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될 경우가 상당히 좀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임위로 둘 필요가 없고 비상임위로 두고 있습니다. 소청 사건의 결정은 제적 2분의 1 출석과 출석 과반수 합의. 자, 소청위원회의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3위 출해서 소정이 만났죠. 제3위 3분의 2 출해서 소정 만났습니다. 소정. 소통심사위원회,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제3위 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적 2분의 2 이상 출석. 이 부분이 틀렸죠. 소청심사위원회는 벌금 이상 형벌. 아니죠. 위에서 아까 나왔습니다. 금고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틀린 것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